비용 폭탄! AWS 정책상 취소 불가. 취소가 안 된다? AWS 되게 불쾌한데요? 빠르게 취소 요청을 하시면 할 수도 있다. 근데 100%는 조심해야 아니고요. 된다. 72억 정도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 5억 원을 사용하는 것의 1%는 500만 원이죠. 500만 원인가? 5천만 원 아닌가? 10%가 5천만 원인가요? 맞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검증을 좀 제가 MC로서 해보겠습니다. 제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그럴 수도 있죠, 여러분. 전문가십니다. 네, 다음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, 팀장님. 결국은 뭐 컴퓨팅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토리지도 되게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지, 또 이런 실수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은데요. 이렇게 예시나 뭐 의견을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EBS랑 그다음에 S3,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EB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범용 스토리지에서, 그러니까 범용 SSD 스토리지에서 GP2, GP3가 있는데 네. 최신 세대일수록 좀 비용과 성능이 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면 될 거고, S3는 당연하게 이제 저희가 좀 객체형이고 좀 대용량의 저희 데이터를 좀 보관하는 스토리지인데 이걸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.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인텔리전트 티어링. 그런 게 있어요? 그럼요. 이미 나온 지 한 3, 4년 된 서비스다 보니까 AWS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요, 여러분. 너무 뻔한데요. 네네.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셔서 저도 잘 몰랐는데. 네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그런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뭐 적용하라가 좀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들을 잘 해주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또 이 클라우드 비용 체계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오는 실수들, 비용 폭탄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. 그거 궁금하더라고요. 뭐 어떤 걸 비용 폭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? 특히 뭐 스토리지 쪽에서 뭔가. 실제 최근에 제가 담당했었던 그 이제 고객사에서인데요. S3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었었고, 이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비용이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겼어요. 네, 옮겼는데 옮기고 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. 이 기본적인 스토리지, 이 스탠다드 표준의 이 스토리지는 저희가 언제든지 사용하고 줄이면 사용한 만큼만 나오지만은 비용이 저렴한 이 클래스는 제가 예를 들면 100기가를 쓰고 있는데 네. 제가 1기가만 남기고 99기가를 지워버려요. 네네. 그러면 한 달의 최소 비용인 99기가 비용이 무조건 발생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지우던가 아니면 옮기고 나서 이렇게 좀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일단 이 비용이 최소 과금이 되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으로만 해서 그냥 삭제를 했으면 아예 안 나왔을 비용이 4,500만 원 정도가 나온. 와, 완전 비용 폭탄이네요, 진짜. 더 아예 큰- 프로비저닝 자체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,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결국은 저희가 그냥 지워버렸으면은 아예 비용이 나오지 않았었을 것들이고, 또 하나는 이런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한 곳들이 있는데 장기 보관은 뭐 비용이 뭐 90 몇 프로 이상 저렴해요. 근데 이 장기 보관을 하게 되면은 자주 꺼내 쓰는 용도가 아닌데 그렇죠. 이 비용만 생각하시고 그대로 장기 보관을 하시고 갑자기 이제 이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되게 빠른 복구를 해서 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한 1,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. 이 스토리지에도 비용이 저렴한 여러 스토리지들이 있고 반대로 이걸 어떻게 액세스를 하느냐, 어떻게 좀 가지고 오느냐에 따른 비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큰 비용 폭탄을 과도한 뭔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 굉장히 백업에 너무 몰골 집중한 나머지 뭔가 이거를 굉장히 잘게 썰어서 엄청난 주기로 이제 하게 되면 정말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.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. 이게 이제 네네. 아까 말씀했었던 저희 온프라미스를 사용했었던 분들과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차이죠.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정책 비용 체계와 관련된 것들은 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썼다가 이제 비용이 크게 이제 커지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죠. 네, 여러분 굉장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스토리지에 대한 타입도 있지만 정책이나 주기 설정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설정을 해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 MC가 좀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. 트래픽 비용도 사실은 어떤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. 이런 트래픽 비용 관리에 대한 뭔가 팁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뭐 파악하고 뭐 분석하고 알아내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가 합니다. 이제 시간 자체가 많이 좀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
가장 뭐 쉬운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. 저희가 단순하게 이미지나 오디오, 그다음에 영상 같은 이런 정적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N 서비스,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CDN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고, 그다음에 이 CDN 서비스는 결국은 약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제가 한 1기가 있는 걸 성우님한테 그대로 전달했었을 때의 비용과 네, 고맙습니다. 요 CDN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전달했었을 때의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이 되게 되는데,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약정 할인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. 네. 또 이런 영상, 이미지 이런 정적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을 용량 자체를 솔직히 이미 준비 단계에서 좀 최적화해서 저희가 이 트래픽을 좀 절감시키는 방법이 일단 뭐 기본적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가 물론 물리적인 장비이긴 하지만 가상화된 여러 가지 이 뭐 라우팅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, 네. 솔직히 내부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에는 트래픽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AWS에서는 그 VPC 엔드포인트, 약간 뭐 네. 약간 끝점 뭐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, 이 중에서는 일부 서비스는 제가 사용하는 내부에서는 트래픽이 모두 무료예요. 그 내부 트래픽 같은 것들은 좀 네트워크에 뭐 VPC를 각각 활용을 한다든지 연결을 지어서 발생을 안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. 네,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. 그 VPC 엔드포인트라고 네네. 하는 것들이 저와 성은님 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비용이 무료인데,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이런 이 약간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트래픽은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, 솔직히 받으시는 이제 성우님은 나는 이제 데이터를 받았어라고 하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나간 이 비용을 한 번 더 내게 되는 거죠. 되게 우리가 좀 더 친밀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비용이 좀 적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. 네.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네네. 좀 더 친하게 지내시죠 앞으로. 알겠습니다. 이게 사실 결국은 아키텍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거를 정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트래픽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인데요. 자료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메가존 클라우드에 문의를 주시면은 많이 상담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이 부분도 조금 인지해 주시고, 아까 말씀해 주신 CDN 약정 프로그램도 메가존 클라우드가 갖고 있죠? 맞습니다. 네네,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커밋할수록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기간이든 뭐 그 금액이든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 쪽에 상의를 주시면은 굉장히 잘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막바지 질문에 저희가 다 왔는데, 비용 폭탄. 또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운,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비용 폭탄의 어뷰징이라는 사례가 있다면서요. 어떻게 개발자들이 또 뭔가 자기들의 소스 코드를 어디 GitLab이나 GitHub 막 이런 데다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쉐어를 하면서 자기의 프라이빗 키가 털려서 이걸 또 남용, 오용으로 써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고,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결국은 이 프라이빗 액세스 키 자체를 그 공용 퍼블릭에 올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지 되거든요.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누르고 관종이 되지 마라, 이런 조금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?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, 또 이런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뭐 개발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, 저희가 이제 외부의 이제 외주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, 그 개발자가 뭔가에 뭐 실수로 해서 그 키가 유출이 됐었을 때 이런 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뭐 비용 폭탄을 맞기도 하는데,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렇게 커뮤니티를 봤는데 비용이 한 달에 한 6밀리언 정도가 그 해킹을 통해서 발생이 된 걸 좀 밀리언이면 72억 정도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 뭐 지금도 해킹을 하면은 대체로는 저희가 채굴을 하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, 그놈의 채굴이 문제네요. 왜냐하면 굉장히 성능 좋은 네네. 이 서버들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거죠.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돈은 너무 아까우니까 남의 이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채굴을 하게 되면은,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인가 그게 진짜. 그래서 결국 근데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저희가 이 보안적인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고요. 뭐 보안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키 관리도 그렇고 IAM에 대한
그 사용자 관리 네. 또는 뭐 SSO라든지 결국은 MFA 뭐 이런 것도 필요할 네, 거고요. 결국은 저희 네. 사용자에 대한 뭐 접근 제어부터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. 뭐 이거는 뭐 제가 비용 최적화적인 뭐 관점은 아니고 이건 뭐 보안적인 이 부분에서 미리 방지를 해야지만 이런 비용 폭탄을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뭐 얘기한 것 중에는 스토리지 쪽도 있고 뭐 오토 스케일링도 있고 생각보다 좀 작은 부분에서의 비용 폭탄도 좀 있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저희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이 비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최적화하게 쓸 수 있느냐를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비용 폭탄, 어뷰징, 오토 스케일링, 피해 노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, 우리 원태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도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좀 더 뎁스 있게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희 메가족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고민해 드립니다. 네, 무료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. 뭐 잘생김과 함께 뭔가 지식도 주신다 뭐 이런 건가요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오늘 조금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저희 원태님과 논의를 해봤는데요. 확실히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만큼 뭐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굉장히 딥하게 풀어드리진 못했지만 이 용어들은 사실 여러분 구글링 하시면 웬만큼은 다 나오는 용어들이라 보고요. 사실 이제 AWS도 결국 블록 기반의 셀프 서비스다 보니까 필요하신 서비스들을 그 서비스별로 좀 찾아보시면서 좀 메가존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MC는 이 세션을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미스터 디지털맨이 정리하는 팁 3가지 이 요약을 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. 첫 번째, 컴퓨트 쪽에 집중해서 right sizing, 실제 세대를 최신 세대로 업그레이드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RISP, 뭐 약정을 우리가 걸어서 또 비용을 온디맨드 대비 확 줄여드린다. 두 번째로는 비용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. 아까 저희가 스토리지나 트래픽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런 아키텍처나 기본 지식적인 이해가 동반돼서 뭐 정책을 잘 설정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앞서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라,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비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디테일에 집착하시는 거, 그게 오늘 디지털맨이 원태님과 같이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. 여러분 오늘 세션도 유용하셨기를 정말로 바라고요. 네,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 주신 원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.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일단 이 분야를 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찾아왔던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는 챗 GPT도 있고 구글을 통해서 손쉽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뭐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파트너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비용으로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더가 아니라 확 많이 아닌가요?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